자, 오늘은 감자 요리를 해볼 거예요. 요즘 감자가 그렇게 싸다고 해가지고 제가 마트에 가봤는데요. 제가 사는 감자들은 왜 항상 똑같은 가격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감자를 좋아하니까 감자 요리를 해볼 거예요. 큰 감자든 작은 감자든 상관없는데 일단 큰 감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게 잘라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조림을 할 거거든요. 물을 조금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맞나? 감자국 끓이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많이 넣어주셔도 되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분량인 양념까지 한꺼번에 다 넣어가지고 한번 그냥 푹 끓여줄 거예요. 뚜껑을 꼭 닫아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센 불로 끓이시다 보면은 얘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면서 색깔을 잘 태닝을 시켜서 옵니다. 한 12분 정도 센 불로 졸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 정도만 색깔이 변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라데이션이 있는 감자는 왠지 못 만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 주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뒤집어 주신 다음에 다시 뚜껑을 덮고 더 졸일 거예요. 졸이면서 계속 수증기가 날아가긴 하는데 이게 집에 있는 화력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소스가 다 졸았는데 감자가 아직 덜 익었어요 라고 하시면은 레시피가 틀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물을 조금 더 넣으시고 더 끓이시면 돼요. 집에 있는 불의 화기에 따라 가지고 세기의 정도에 따라 조금씩 조리 시간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언제 익었느냐? 뚜껑을 열어 가지고 만져 보셨을 때 집게 같은 걸로 집어 보셨을 때 저렇게 빠스러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자 조리는 법은 배우지 못했지만 맛있는 감자가 가지고 있는 포슬포슬한 맛은 다 알고 있잖아요. 포슬포슬하게 이렇게 젓가락으로 후두둑 해가지고 분이 확 올라올 정도로 졸여주시면 돼요. 중간에 항상 너무 물이 없으면 다시 넣어주시면 되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요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자는 맛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요리를 해볼 거예요. 감자를 얇게 썰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감자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썰 수 있냐. 일단은 저렇게 긴 쪽 부분을 잘라가지고 밑에 부분을 고정시켜줘요. 동그란 상태에서 자르시면 손을 다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얘는 잠시 왼쪽으로 빼주시고요. 감자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돼요. 어떤 분은 얇은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두꺼운 걸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약간 얇은 건 좋아하는 편이라 잘랐는데 이렇게 끝에쯤에 오면은 바닥이 너무 좁아가지고 얘가 자르기가 좀 위험해져요. 이런 식으로 잡고 자르기에는 손을 다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옆으로 눕히시고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감자채가 조금 두껍게 나와서 어떻게 하냐고요? 모든 감자채가 다 똑같이 얇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공장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하시려면은 삶이 피곤해지니까 적당히 얇게 썰어주신 다음에 끝에 이렇게 지가 알아서 넘어가면은 손을 다칠 확률이 아주 급증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얇게 썰어주셔가지고 살짝 넓적한 요런 감자채가 되면 돼요. 마찬가지로 아까 감자 썰기 위해서 바닥 썰어놨던 거 요 녀석도 약간 반달 모양이잖아요. 요것도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끈하게 썰린 녀석들은 일직선으로 곧게 채를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요 녀석들 중에서도 끝에 부분은 약간 반달이 나옵니다. 요건 옆으로 빼두시고요. 나머지 감자채도 다 썰어주시면 돼요. 이 감자채를 써는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채소 썰다가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이 감자예요. 감자 전분이 있기 때문에 칼이 약간 뻑뻑해가지고 손이 이렇게 빗나갈 때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도 살짝 지금 어긋나는 게 보이시죠? 저러다가 이제 손을 많이 다치세요. 특히 감자는 전분이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조심하시라고 주의드렸고요. 양파는 감자에 비해서는 양반이니까 대충 썰어주시면 돼요. 채 썰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팬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양파부터 볶겠습니다. 양파를 슬근슬근 볶아주시면서 양파에 있는 수분을 빼낼 거예요. 보통 감자채를 하실 때는 감자를 물에다가 한번 담궈 놓고 전분을 빼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시간이 넉넉하신 분은 감자 전분을 빼서 하셔도 되고 이 양파에서 뽑아낸 수분으로 볶아주시면 눌러붙지가 않아요. 먼저 반다리 녀석부터 넣어줍니다. 그래야지 얘네가 훨씬 더 두꺼우니까 얘네가 먼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따로 빼놓으려고 한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볶아주시면서 감자랑 양파를 열받게 하면은 갑자기 양파가 썽을 내면서 살짝 갈색이 올라오게 돼요. 이게 캐러멜라이제이션이 된다고 하는데 단맛이 나는 겁니다. 감자도 양파도 다 단맛이 있기 때문에 살짝 볶아주시면 좋고요. 나머지 곱게 썰린 채까지 넣어가지고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자채는 취향이 있어요. 하얗게 볶아진 걸 좋아하시는 분과 약간 색깔이 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색깔이 난 걸 좋아해서 오래 볶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은 그냥 맛소금으로만 해주시면
해주시면 돼요. 1작은술 넣으시면 되고, 저는 솔직히 맛소금을 넣은 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른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거 넣으셔도 되지만 저것만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감자채도 살짝 아삭아삭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취향에 따라 가지고 볶아서 살짝 한 개씩 드셔보시면서 요 정도면 말이야 이거 충분히 만족스러워 할 정도로 하시면 돼요. 저는 저 정도 색깔로 약간 갈색까지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불을 줄여주시고요. 취향에 맞춰서 볶아진 감자에다가 참기름을 작은 술만 살짝 돌려주신 다음에 섞어서 담아주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저는 여기다가 통깨를 뿌려가지고 감자를 먹을 때 깨가 아삭아삭 씹히는 크런치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자채도 완성이 돼버렸네요. 감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계속 먹게 된다는 거예요. 살이 금방 찌죠. 자, 다른 요리를 또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애용하시는 1,000원, 2,000원 샵에 가서 산 강판이에요. 강판이 아주 허접하기 그지없지만 어차피 이런 강판은 사둬봤자 몇 번 쓰다가 버리니까 대충 이런 걸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강판으로 뭘 해 드시겠습니까? 감자전이 그나마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감자를 3개 정도 갈아가지고 어렵게 간 감자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가지고 써주시고요. 자, 요걸 이제 채반에 거르겠습니다. 이 채반은 어디서 났냐고요? 2,000원이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써보시면은 인생이 편해지실 거예요. 한 10분 있으면 감자가 살짝 거뭇거뭇하게 변하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불에다가 구워버릴 거니까 색깔 조금 변해도 괜찮고요. 이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물은 버리시고 밑에 보면은 허연색 뭔가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감자 전분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말리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감자 전분이 나와요. 요 녀석은 세이브를 해두고 살짝 태닝한 감자를 섞어가지고 감자전 반죽을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이걸 그냥 구워주시면 이게 바로 감자전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귀찮습니까? 그래서 보통 밖에서 감자전을 사 먹나 봐요.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셔야 됩니다. 전을 먹으면서 살을 빼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으니까요. 여기다가 감자전을 펼쳐가지고 최대한 얇게 펼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구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자전이 조금이라도 많아 보여가지고 10분 동안 간 여러분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약간 마음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감자전입니다. 감자전은 언제 뒤집느냐? 겉면이 살짝 반투명해져가지고 익어졌다는 표시를 냈을 때 이제 구워주시면 돼요. 기다릴 때 심심하면은 고추 같은 거 썰어주시면 좋고요. 감자전을 뒤집었는데 접혔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고수가 아닌 이상 조금씩 접힐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감자전 하나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시중에서 파는 가루 같은 거 요새 잘 나오니까 저렇게 드셔도 괜찮고요. 한 번 더 뒤집으면 보세요. 아까 뒤집었던 쪽이 2배로 바삭해졌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전을 볶다 보면은 복이 온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접시에다가 감자전을 넣어주신 다음에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 감자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생감자를 갈아서 그런지 맛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문제는 3개를 갈았는데 한 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문제예요. 자, 다음은 감자 스프를 만들어 볼 겁니다. 감자를 그냥 대충 막 썰어주시면 돼요. 최대한 얇게 썰면 얇게 썰수록 요리가 금방 완성이 됩니다. 양파도 썰어주자고요. 감자랑 양파는 아주 잘 어울리는 단짝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양파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냄비에다가 이제 양파를 넣어주시고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연기가 날 정도로 해서 캐러멜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볶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불이 날 것 같다 싶으시면 여기다가 물을 2컵 정도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 수 없는 양파국이 탄생을 하는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감자를 동동동동 띄워가지고 감자 양파국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끓이세요. 파이어 불을 크게 올려주신 다음에 부글부글 끓여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뚜껑을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물만 넣고 끓이셔야 돼요. 여기다가 우유나 다른 걸 넣으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15분 정도를 끓여주시면은 이 맛있는 양파 감자국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유를 넣으시면 돼요. 이래야지 우유가 거품이 돼서 막 차오르지가 않고요. 이걸 이제 갈아줄 겁니다. 아직 안 끓었는데 괜찮냐고요? 어차피 국이 뜨겁고 우유를 넣자마자 갈아주신 다음에 마저 익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유가 계속 거듭 얘기 드리지만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넘치지가 않아요. 그거 굉장히 귀찮거든요. 자, 이렇게 핸드블렌더를 이용하셔가지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간을 보세요. 맛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약간 걸쭉해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간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소금과 후추 간을 해가지고 먹어보시고 나서 맛있군 이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치킨 스톡 같은 걸 넣으시면 감칠맛이 더 늘어나겠죠? 접시에 담아주신 다음에 옛날 느낌이 들도록 콘플레이크까지 올려주도록 합시다. 감자 스프 완성. 자, 이제 감자를 다른 요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감자를 이렇게 써는 게 가장 시간이 오래 달린다는 걸 여러분은 요리를 하시면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썰은 감자는 왜 안 파는지. 저는 이제 감자를 찔 건데요. 찜기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런 채반을 사용하셔도 좋고
좋고 거름망을 사용하셔도 좋고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찜기를 쓸게요. 요것도 2-3천 원이시면 구우실 수 있고요. 감자를 쪄서 좋은 거는 삶았을 때는 감자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요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컹물컹하게 저는 싫어요. 그래서 한번 쪄봤는데요. 뜨거워. 찐 거를 확인할 때는 꼭 젓가락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쑥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요 녀석은 잠시 옆으로 치워가지고 식게 놔둬요. 식는 과정 중에서도 있거든요. 자, 이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마요네즈 4큰술과 겨자, 단맛이 나는 허니 머스타드 쓰셔도 좋고 그냥 겨자 쓰셔도 됩니다. 식초 작은 술과 함께 소금과 후추 간을 해가지고 드레싱 소스를 하면 돼요. 소금과 후추는 어느 정도 넣느냐? 이렇게 맛을 보시고 짭짤한데? 할 정도로 하시면 돼요. 마치 감자튀김을 찍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날 정도의 짭짤함이면 되고요. 소스는 잠깐 치우고 소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편의점 소세지인데 그냥 먹고 싶어서 사봤어요. 전자레인지에 데피고요. 샐러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드레싱을 믹싱 보울에다가 넘겨주고 아까 쪄가지고 적당히 식은 이 감자를 이제 섞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애초에 저 드레싱에다가 섞었으면은 설거지가 2배가 아니었을 텐데 저는 괜히 지금 냄비를 2개를 가져와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인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적당한 양의 감자를 넣어가지고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감자만 넣기엔 섭섭하니까 편의점 소세지도 같이 넣어가지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생한 게 무엇이냐? 바로 감자 소세지 샐러드 되겠습니다. 보는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노랗고 허접해보고 싸구려 같아 보이지만 뭐 맛도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맛있습니다. 감자잖아요. 맛있어요. 자, 소세지가 하나가 더 남아가지고 다른 요리를 하겠습니다. 반갈죽하고 또 한 번 반갈죽 해준 다음에 반반갈죽 소세지를 적당히 잘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쪄놓은 감자를 숟가락으로 마구 으깨주시고 소세지를 안에다가 넣어서 잘 비벼준 다음에 뭉쳐져가지고 야매 크로켓 같은 느낌으로 동그랑땡 모양으로 묻혀주면 되겠습니다. 동그랑땡 감자전인가요? 저는 사실 크로켓을 만들려고 했는데 집에 빵가루가 없다는 걸 깨닫고 빵가루 없이 그냥 구워봐야지 하고 구웠습니다. 감자 부시래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바삭바삭하게 구워 먹으면은 그게 뭐 크로켓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빵가루 같은 거 솔직히 사놔도 한 봉다리 못 쓰고 다 버리기 망정이니까 그냥 요렇게 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케찹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교훈대로 케찹을 잔뜩 뿌려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가지 감자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 감자 요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너무 빨리 없어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큰 감자가 있던 작은 감자가 있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자를 사용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요리해 드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감자 조림 같은 거는 한번 만드시면은 밥이 사정없이 들어가가지고 체중 조절에 조금 무리가 갈 수는 있지만 요즘 감자가 싸다고 하고 감자는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맛있는 감자 많이 만드셔가지고 맛있는 감자 되세요. 그럼 안녕.